2018년 이희영의 그 예습이란 시인데요. 예습. 근조화는 나보다 더 키가 컸다. 열을 맞춰 천천히 시들어갔다. 상주보다 더 상주 같았다. 혼자서 가운을 여미는 것은 나에게 벅찬 일이었다. 넥타이를 잘 매지 못해서. 장례식장에서 3,000원짜리 자동 넥타이를 샀다. 얼마 안 돼서 실밥이 다 터져나와서 부끄러웠다. 친구들은 모두 목을 잘 동여매고 있었고 모두가 검정색 양복 한 벌을 가지고 있었다. 마치 누가 죽은 것을 어디서 배워온 것처럼. 근조화는 나보다 더 키가 컸다. 열을 맞춰 천천히 시들어갔다. 상주보다 더 상주 같았다. 상주인가 봐요. 근조 화환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관찰하고 이게 보여지고 하는 환경이라면은 장례식장에서 계속 죽치고 있어야 되잖아요. 네. 상주이신 것 같아요. 이리서 연습하는 거잖아요. 왜 예습을 해? 죽음에 대한 어떤 예습을 해야 된다 하는 의미에서 지금 예습을 갖고 온 거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 이제 근조화환이라 했으니까 그래 나보다 더 키가 컸다. 열을 맞춰 서서히 시들어갔고 상주보다 더 상주 같았다. 이것은 그 화환이 장례식장과 입구에서부터 쭉 늘어서 갖고 양쪽으로 줄을 맞춰서 서져 갖고 있고 천천히 시들어갔고 이것들이 오히려 상주보다도 더 앞에 상주 같았다는 것은 어떤 문이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의 죽은 사람의 꽃 화환이 얼마나 들어왔는가가 그 사람의 권력과 그 사람의 사회적인 명성을 대신해 주잖아요. 이 화환이 많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상주들이 상주보다도 더 상주같이 보이게끔 이렇게 쭉 있는 거 그걸 어떻게 비꼬는 것 같이 이렇게 보이네요. 여기서는. 화환이 그리고 생화로 이렇게 있으면은 예, 갈수록 더 시들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예. 상주보다 훨씬 더 그게 적나라하게 보여지잖아요. 장례식장에 슬픔이라든지 떠나 보내야 되는 이제 작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그렇죠. 그런 거를 예. 보여주죠. 그래서 여기는 혼자서 가운을 여미는 것은 나에게 벅찬 일이었다. 가운을 여미는 것은 나에겐 벅찬 일이었고 넥타이를 잘 메우지 못해서 장례식장에서 3,000원짜리 자동 넥타이를 샀다. 얼마 안 돼서 실밥이 다 터져나와서 부끄러웠다. 이건 상주가 이런 넥타이를 메고 그렇게 했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화환이 서져 갖고 있는데 근조라고 해갖고 이렇게 넥타이를 메고 있잖아요. 그것을 지금 넥타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근조하고 어디에서 이렇게 쭉 무슨 그 회사 누구누구 뭐 이렇게 쭉 있는 거 넥타이 같이 그가 근데 써져 갖고 있잖아요. 3,000원짜리 자동 넥타이 주제에 거기 고급스러운 넥타이들 사이에서 예, 그래서 부끄럽다는 얘기. 예, 남들은 국회의원이네 뭐이네 하고 높은 지위가 있는 순서대로 해갖고 제일 좋은 자리에다 쫙 깔아놔놓고 거기에 밀리는 그 넥타이들은 예를 들어서 동창회 누구 하고 하는 것은 이쪽으로 뒤로 물리고 그 다음에 지위가 낮은 실밥이 사람들 터져 나오듯이 살짝이 있는 게 부끄럽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예, 그 내보이지 못하는 부끄러움. 예, 상조에 나와 있는 화환들의 그 이야기인 거예요. 이것이 예습이라는 것이. 네. 그 안에 상을 치르는 상주의 이야기가 아니고 죽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화환들의 화환들의 이야기. 장례식장을 장식하고 있는 그렇죠. 예, 그래서 문의들의 이야기. 예, 문의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그게 부끄러웠다잖아요. 장례식은 예, 자녀들의 잔치고 결혼식은 부모님의 잔치라는 말이 있어요. 부모님의 그렇죠. 영향력을 과시하는 자리가 예, 결혼식이고 자녀들의 결혼식. 예, 그 다음에 장례식은 네. 부모님을 보내는 이제 자식들의 자리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의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을 과시하는 자리. 예. 이렇게 공식화되어 있더라고요. 친구들은 모두 목을 잘 동여매고 있었고 모두가 검정색 양복 한 벌을 가지고 있었다. 마치 누가 죽은 것을 어디서 배운 것처럼 단정하게 지위가 높고 아주 괜찮을 만한 명성이 있는 사람들은 깔끔하게 좋은 자리 차지하고 잘 보이는 데다 쫙 하고 있었는데 저도 항상 신기했던 게 그런 시기에 가면은 정말 어디서 배워온 것 같아요. 우리가 졸업식을 한다든가 어떤 의례를 할 때는 미리 예행 연습을 하잖아요. 예, 근데 이 장례식 같은 거는 예행 연습을 못 하잖아요. 예, 그 참 낯설더라고요. 그런 장면들이. 예.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진짜 어디서 다들 이렇게 배워왔냐, 겪었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나처럼 남들도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처음일 것 같은데 잘 하시더라고 다들. 예, 그래서 그 명성이 있고 괜찮을 만한 화환들은 모두가 검정색 양복 한 벌을 가지고 있었고 마치 누가 죽은 것을 어디서 배운 것처럼 아주 잘 정돈돼서 잘 있었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못했다. 나는 한쪽에 찬받침새로 있었다. 다 터져나온 실밥같이 굉장히 느낌이 그래요. 그런데 가면. 그래서 복도마다 가지런한 영정사진. 다들 너무 늙었고 너무 젊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빈소엔 죽은 사람들과 산 사람들이 함께 웃고 나는 이제 잠이 온다. 복도마다 가지런한 영정사진은 다들 너무 늙었고 너무 젊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나이가 들어서 죽잖아요. 죽으면 그 다 영정사진을 그거 다 올려놓잖아요. 그런데 나이는 80세로 돌아가셨어. 그런데 이게 60세 때 찍은 사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너무 늙어서 돌아가셨는데 그거에 있는 영정사진은 너무 젊다 이 말이죠. 젊어서 죽은 사람도 있으니까. 젊은 사람도 있고 늙은 사람도 있는데 예. 이거에는 다들 너무 늙었고 너무 젊다잖아요. 그것은 두 가지로 보는 것이 아니고 너무 젊은 사람도 죽은 사람도 있고 너무 늙은 사람이 죽은 사람도 있고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너무 늙었고 너무 젊다는 것은 한 사람으로 본다면 한 사람을 본다면 그렇죠. 그 나이는 들어서 죽었고 사진으로 나와 있는 건 너무 젊고 그렇게 되다고 봐요. 그러니까 조금 더 깔끔하고 젊었을 때 잘 찍은 사진을 영정사진으로 쓰잖아요. 다들 너무 늙었고 너무 젊다. 빈소엔 죽은 사람들과 산 사람들이 함께 웃고 나는 이제 잠이 온다. 죽은 사람들과 산 사람들이 함께 웃고 죽은 사람들과 산 사람들은 누구예요? 빈소에. 영정 사진으로 있는 사람들이겠죠. 죽은 사람들은 웃는다고 그랬잖아요. 네. 화환이 거기에서 꽃은 우리가 웃는다고 보잖아요. 꽃이 환하게 펴갖고 예. 이 꽃들이 이제 죽었잖아요. 이미 꺾여서 화환에가 다 꽂혀갖고 시들어가서 죽어야 될 거잖아요. 이것들이 이게 너무 젊잖아요. 이것도 그러면서 이 산 사람들에 의해서 웃어주고 있는 거잖아. 이것은 산 사람들이 보낸 거죠. 그리고. 그렇지. 산 사람들이 보내고 네. 그리고 죽은 사람들과 산 사람이 축하. 그래서 함께 웃고 있는 거야. 이것은 예. 그러면서 기념하는 의미에서.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어떻게 돼? 죽고 가잖아요. 나는 네. 이제 잠이 온다. 미동하지 않는 것들의 어깨를 흔들어도 될까? 지금이라도 아버지를 한번 흔들어 볼까? 죽은 아버지를 흔들어 볼까? 이런 말이 아니고요. 미동하지 않는 것들의 어깨를 흔들어도 될까? 지금이라도 아버지를 한번 흔들어 볼까? 그것은 화환을 미동하지 않게끔 딱딱 놔뒀잖아요. 이렇게 순서대로. 예. 그 어깨를 흔들어도 될까 하면은 한번 이렇게 깨워봐도 될까 이런 말이잖아요. 그것은 화환을 이리저리 한번 뭐 옮겨본다 뭐 이런 말인 것 같아요. 여기서는 늘어진 화환은 형들의 목 매달았던 나무와 무척 닮았다. 떨어져 있는 꽃잎을 보면 죽은 친구들이 생각났다. 늘어진 화환은 형들의 목 매달았던 나무와 무척 닮았다는 것은 먼저 중에서도 이제 조금 그 괜찮았고 잘 핀 꽃들이 그 형이잖아. 먼저 폈으니까. 예. 그 형들이 먼저 그 화환에 목 매달았단 말이죠. 다 꽂아놓은 것이 그 목 매달아 놓은 거야. 예. 거기다가 이렇게 거꾸지르니까 화환 안에다가 목을 매달아 놨잖아. 다들 꽃을. 예. 그렇게 해서 화환을 만들잖아요. 그게 목 매달았던 나무와 무척 닮았다. 떨어져 있는 꽃잎을 보면 죽은 친구들이 생각났다. 거기에 꽂히지도 못하고 떨어져 있는 꽃잎을 보면은 죽은 친구들이 생각났다. 예. 그걸 생각했다 이 말이죠. 국화는 시들어도 정말 하였다. 본래의 모습은 그래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그런 말이죠. 나는 키가 작아서 죽지 못했어. 작은 형이 이 말을 하고 1년 뒤 죽어버렸을 때 나는 죽기에는 너무 늦었구나 생각했다. 역시 형들은 뭐든 나보다 잘했다. 이거 무슨 말이냐고. 나는 키가 작아서 죽지 못했다잖아요. 아직 크고 있다는 말이겠죠. 국화가 아직 네. 크고 있다는 것이죠. 망울처럼 이렇게 망울망울 돼 있지 아직 형들처럼 확 깨끗이 피면은 잘려갖고 목 매달아야 되니까. 그걸 아직 못했다 이 말이죠. 작은 형이 이 말을 하고 거기에 쓰이지도 못하고 시들어서 화 안에 꽂혀보지도 못고 죽어버린 거야. 버렸을 때 나는 죽기에는 너무 늦었구나. 빨리 죽어야지 이건 쓸모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빨리 죽질 못해서 너무 늦어버린 거야. 쓸모가 없이 죽게 된 거예요. 이것이. 늦었구나 생각했다.
역시 형들은 뭐든 나보다 잘했다. 그 형, 화환에 꽂힌 형들은 훌륭하게 거기서 꽂혀갖고 죽어졌잖아요. 화환이 돼서. 어차피 다 죽는데 네. 화환이라도 돼서 그렇게 대미를 장식하고 마지막을 화려하게 가야 되는데 예. 그런 의미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으로 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와 명예로서 많은 문의를 잘 사람들 앞에 화환처럼 이렇게 잘 꾸며진 사람들, 그 쓸모가 있게끔 꾸며져서 인생을 마친 사람들, 그런 것하고도 같은 의미로서 쓰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나는 언제나 필사적으로 걸었다. 그 화환이 되기 위해서, 인생의 화환이 되기 위해서 자기가 필사적으로 걷고 필사적으로 돌아가고 필사적으로 세상을 살아왔다. 어떤 회사의 중역이 되기 위해서 쭉하고 하고, 정치인은 또 국회의원 배지라든가 군의원, 시의원의 그 배지라도 하나 달라고 쭉하고 노력해오고, 그 필사적으로 걸었고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그런 말이죠. 걷다 보면 저기 나의 나무가 보였다. 그래,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 화환에 꽂힐 나무가 된 거야. 저기 꽂혀야 돼. 국화가 그게 꽂혀갖고 가듯이 열심히 걷다가 보니까 저기 나의 나무가 보이기 시작한 거지. 어렴풋이. 거기 도달해야지 성공을 한 거 아니에요. 그곳은 어땠니? 사람이 많이 왔니? 어땠니? 너의 문의는 어땠니? 거기에서는 너를 그만큼 인정해 주디? 뭐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사람이 많이 왔니? 그런 연습을, 이런 죽음으로 가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하고 있는 인간들의 군상을 이런 식으로 예습이란 말로 해갖고 쓴 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재밌는 시네요. 예.